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학생까지 우리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오프닝을 맡은 YNS 교육그룹의 운영본부장 안영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와주신 학부모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YNS에서도 인재상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학교에 지금 특목, 자사, 외고 세미나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각 학교들마다 각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죠. 그 인재상에 맞게끔 또 면접 때나 자소서 할 때 또 아이들이 준비하기도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도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인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YNS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기는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뭐 하는 아이들이요? 이기는 아이들. 예. 이긴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대입 때까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시험들에서의 이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NS에서는 입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보는 스킬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 익힌 여러 지식들과 습관들, 문제를 대하는 자세들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경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YNS에서는 그 입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저희가 드림아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드림아이 프로젝트 산하 저희가 진로 분석과 세팅, 목표 연계, 동기부여, 스토리 관리, 생기부 관리, 학습 로드맵, 자소서 준비, 면접 준비 등 토탈 코칭 관리를 하는 그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센터 이름이 바로 YNS 이경각 입시 코칭 센터입니다. YNS 이경각 입시 코칭 센터는요, 특목고, 외고, 자사고 등의 고입부터 명문대 입학의 대입까지를 책임지는 YNS 열정과 신념 영어학원 평촌관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특목 입시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YNS 앞서가는 특목 자사 외고 입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오신 학부모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시 콘서트를 멋지게 아이들이 이 학원에 오면 몇 시간 정도 수업 듣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 2시간? 3시간? 많으면 3시간, 적으면 2시간이겠죠? 오늘은 그거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은 시간을 들으시는, 수업을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학습 자세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이 일을 13년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일만 13년 동안 한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오늘의 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죠. 13년을 했으면. 그래서 이 13년 동안 아이들을 특목 보내고 자사 보내고 외고 보내고 하신 우리 이 YNS 이경각의 오엔 소장님을 모셔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원생 어머님들도 제가 몇 번 뵀어요.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YNS 열정과 신념 저희 목동학원이고요. 여기는 평촌관입니다. 평촌관에 리즈 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부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쪽에 관련된 이경각을 맡은 오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설명회 세미나 할 때 이제 보통 1부, 2부 연사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하고 그냥 끝내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 그대로 일반고는 아니고요. 특목고 얘기만 딱 할 얘기니까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제가 또 바를게요. 네. 5월 달 말부터 우리 주위에 안양, 과천, 경기, 용인의 대부고 이번 2026년도라고 할게요. 학교 설명회가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안양 외고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과천 외고, 경기 외고, 네. 네. 그 다음에 수원 외고 혹시 다녀오신 분? 용인의 대부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제 명단을 좀 받았는데요. 원래는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입시니까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중1, 2 학부모님들이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빠르게 준비하면 좋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해 중3, 지금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끝나고 나 지금 당장 뭘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그거 하고, 1, 2학년이나 초등학생이라면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으니까 거기 자료 제 PPT
그 프린트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없는 거 뭐 찍어 가셔도 되고요. 그냥 잘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견각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우리 운영부장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앞에서 프린트 돼 있고요.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또 다른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교학점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애들 기말고사 끝나는 게 다음 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대상으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7월 10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 같아요. 그때 지금 입시 말고 우리 애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지금 고2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고 포함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주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2시간은 제가 또 할 겁니다. 오늘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오늘 특문이었는데 고교 평가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특목고 오늘 얘기인데 특목고 가는 게 좋냐 일반고 가는 게 좋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오늘 들으시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특목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특목고 애들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가서 내신 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거였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뭐 아무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온다고 해도 학교 설명회 다니다 보면 지금은 현재 고3까지는 9등급제니까 그 입결 같은 거 발표할 때 9등급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뭐 서울대 가고 어디까지가 연세대 고려대 가고 하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시느냐라도 한번 보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등급이 몇 %까지죠? 10%까지예요. 지금의 2등급이 11%까지인데 거의 그냥 2등급 수준이니까 일반고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원하는 대학이 좀 명문대라고 한다면 인서울 쪽으로 뭐 2.2, 2.4 이런 얘기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서울 대학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예전 세대보다는 좀 수월해질 수는 있어요. 물론 수행평가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수능 공부에 좀 더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특목 자사고가 특히 이런 명문고등학교들이 아직도 입시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등학교 얘기지만 그래도 대학교 얘기 잠깐만 스카이네요. 네,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AI 프로그램은 이제 요새 많이 쓰는데 어머님 아버님 쓰세요? 애들 뭐 쓰세요? 챗GPT도 저희도 쓰고 뭐 SK텔레콤 쓰다 보니까 퍼플렉시티 이것도 쓰고 구글 제미나이도 쓰고 어저께 밤에 올해 발표했잖아요. 대학교에서 몇 명 우리나라에서 애들 대학교 몇 명 뽑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4년제 대학 199개 대학에서 한 34만 명 전문대 포함하면 해서 51만 명 정도가 올해 대학에서 뽑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출생한 애들이 우리 애들이 이게 지금 우리 중3 기준으로 중3이 중3이 2010년생인가요 지금? 네, 걔네들이 47만 명 태어났으니까 애들 숫자보다 학교의 책걸상 숫자가 더 많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 작년에 11월 달에 수능 봤잖아요. 그때 46만 3천 명 정도가 봤다고 하는데 그럼 이론적으로는 우리 애들 그냥 대학은 다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대 좀 빼면 조금만 보면 갈 것 같은데 애들한테 나중에 교육 자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많지만 한국에 특히 이제 스카이 여기가 이제 방 이름이 스카이홀인데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뭐 스카이 여기를 제가 봤더니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대학교가 2,600명 뭐 거기 다 자료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좀 더 많이 뽑죠. 3,300명. 어머님 자료 드렸어요. 그죠? 특히 이제 수시 정시 때문에 그러는데 고등학교 선택할 때 여전히 수시가 계속해서 올해도 많이 뽑고 있어요. 심지어 좀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정시보다 수시를 2배 가까이 뽑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준비하는 이유가 이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아까 왜 작년에 대학 가려고 본 수능 본 애가 46만 3천 명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9천 명 정도잖아요. 세 학교가. 계산기 나누고 해봤어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상위 1.97% 정도가 스카이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계산적으로. 예. 그래서 2%이네. 우리가 1등급이 지금 9등급제에서도 왜 4%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도 반 정도만 스카이를 간다는 게 나아요. 이게 사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애들한테 이제 보여줄 때가 사실 되긴 됐어요. 그냥 어렸을 때처럼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실제
숫자, 대학을 가려는 현재 아이들의 숫자하고 대학의 정원 숫자하고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참고용이고요. 요새 이제 의대가 우리나라에 40개 대학 정도 있다고 하는데 3,000명 정도 뽑는데요. 올해. 근데 의대까지 아까 1.97은 여기가 스카이고 의대를 제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하면 2.64% 정도 돼야 되고 서성한이 우리 옛날 우리 서성한이 준경희 씨 기억나세요? 네, 서성한이 한 번 더 봤어요. 우리 이제 이화여대가 뭐 여기 있냐 없냐 근데 그건 그냥 떠나서요. 네, 그냥 재미삼아 넣어봤어요. 여기 네 학교가 11,0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5.21%는 요 안에 들어가고 중경외시까지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넣어봤어요. 요새 치의사 되기 때문에 꽤 많아요. 11개 대학교 630명. 전부 다 2026년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게 AI 써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다 달라요. 자료가. 하지만 거의 비슷한데 한의대도 여전히 좀 있고요. 약학대학도 많이 더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의치안 그랬는데 요새 의치안 수가 들어가신 거 아시죠? 수가 뭐죠? 수의대 동물 쪽에 우리 1층에 다운동물 거기도 은근히 애들 가르치다 보면 많아요. 거기까지 넣어봤더니 다 합해서 42,000명이 뽑아요.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온 대학들이 그래도 이 정도 우리 애들이 갔으면 좋겠다. 9.24%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몇 프로라고 했죠? 10%.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10% 이내 1등급을 유지해줘야 우리가 이런 대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들지 않겠나라는 데이터 자료입니다. 어젯밤에 심심해서 해봤어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특수학교들도 있어요. 여기 이공계 쪽이죠. 여기도 인원수 넣어봤고요. 1,955명 돼요. 그리고 경찰대는 친구들 되게 아직도 많아요. 이렇게 간호사관학교까지 다 넣어서. 근데 여기 학교들은 수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수시에 횟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시 몇 번 보죠? 6개 보죠. 근데 이 얘기까지 보면 7개 봐요. 얘네들은 그 수시에 안 들어가요. 횟수에. 어쨌거나 이것까지 다 긁어 모아봤어요. 10.58%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등급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중학교 애들도 기말고사잖아요. 맞죠? 기말고 중학교는 아직 A, B, C, D잖아요. A 등급이 그 학교 알림이 보시면 알겠지만 안양권에 46개의 중학교가 있어요. A 등급이 학교마다 편차니까 대략 몇 %입니까? 전 교생의 30에서 40%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30에서 40%까지가 A다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기말고사 1학기 끝나고 이제 나오겠지만 2학년도 이제 끝나갈 거고 A 등급 맞았을 때 우리는 다 올해이니까 잘한다고 보는데 사실 고등학교나 대입에서 보면은 그 A 안에는 30%에서 40%까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그 변별력을 못 갖추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 B가 하나 찍은 친구가 있어요. 항상 입시하다 보면 중3인데 2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B를 아쉽게 89점, 88점 B를 찍었대요. 원점수 안 나오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외고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옛날 같으면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B가 아까도 말했지만 있다는 얘기는 학교 전체로 봤을 때 40%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도 일반고도 아니고 특목고에서 좋은 등급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해서 만류를 하는데 매년 하다 보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옛날에 코로나 때 같은 때 왜 미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 항상 있는데 지금 미리 말씀 이제 코로나 끝났고요. 좀 이따 그 경쟁력 보여드릴게요. 미달 사태는 이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2의 코로나가 있지 않는 한 B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계속 보시죠. 오늘 대학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들 어렸을 때 보면 저 윗부분에 대학교들 꿈꿀 때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러면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1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니네 이쪽에 봐야 돼. 이제 봐야죠. 되게 좋은 학교들 다 여기 있잖아요. 숭실대학교, 얼마나 인하대학교, 국민대학교 다 여기 있는데 애들은 자꾸 위에만 쳐다보죠. 근데 현실적으로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중학교는 당연히 B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점점 내려간다라고 조금 그냥 보여줄 때 쓰는 자료입니다. 어렸을 때 서울우유 먹잖아요. 그래서 연세우유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건국우유 먹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등급이 안 나면 저 지방 우유 먹겠죠. 자, 여기 이제 물음표 해놨지만 학생들 자료랑 거의 겹치기 때문에 수시가 6번 쓰고 정시가 3번 쓰고 9번 쓰고 아까 그 특수학교까지는 10번 가까이 쓰죠. 보통 수시 6개 거의 다 씁니다. 저희는 뭐 한두 개 쓸 게 아니라 통계에 보시면 대부분 5개 다 씁니다. 대입 얘기 넘어가고요. 오늘 고입 얘기인데 특목고 얘기인데 왜 특목고 보내면서 전형 이름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인데 요거하고 아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 그 비 있는 친구들 몇몇 친구들도 고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를 갈 건데 요거 과정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한두 명 정도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마음은 되게 높이 삽니다. 면접이나 자소서 한번 써보는데 자소서는 대학대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자소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형과 연서대도 그렇고요. 예. 일반 대학들도 자소서가 완전 폐지된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대입 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4개 시가 합해서 안양권이라고 하죠. 이사 가지 않는 한 이 4개 시 안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일반고는 그때 말씀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신 게 이제 내신 2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뭐 사학군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여름방학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전에 가정통신문 나오죠. 그래서 1지망부터 안양시 기준 11지망까지 써서 한번 내봐라 선호도 조사 같이 먼저 할 때가 있어요. 늦으면 여름방학 이후. 보통 이제 원래 연말에 하는 게 맞는데 학교마다 좀 미리 조사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 중3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한두 개 정도 어디 갈 거야. 뭐 형이 신성고 가니까 전 양명고 갈래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저께 상담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학교 3학년이면 요번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다음 주에 끝나면 부모님이랑 한번 1지망, 2지망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일반고 관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특목고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서울대에 위치한 일반고가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아직도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특목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재고도 있고 과고도 있고 22개나 있네요. 외고 30개하고 국제고 8개, 38개, 자사고도 전국 단위가 10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봐야죠. 우리가 경기도 안양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양에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뭐 영재고도 있지만 과고는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경기 북과고 같아요. 그죠? 근데 몇 명 뽑죠? 한 80명 내외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과고 붙었다, 과고 갔다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과고 갔다 그러면 와, 씨 진짜 잘한 거예요.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요. 그 애들 중에 80명 내외니까 뭐 대학을 떠나서라도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많아요. 영재. 근데 실제 과고 붙은 학생들은 조금 저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좀 보여요. 반면에 상대급 부적으로 외고 붙은 애들은 많죠. 왜냐하면요 보시면 외고가 많아요. 안양 경기도에. 그러니까 저에게 내가 이과생인데 과고 가고 싶으면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문이 좁은 거고요. 반면에 나는 문과 스타일을 특정한데 외고는 많다 보니까 주위에 외고생들이 많아 보이죠. 몇십 배나 10배 이상 많아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전국형제사고도 우리가 많이 가는데 솔직히 우리 안양권에서 다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뭐 저희 평촌관 기준으로는 용인외대부고 항상 가고 지금은 민사고 여기선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상상고 많이 가죠. 의대 때문에.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 의대를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보내는 학교가 상상고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가까이가 의대 간대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거기 의대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은 영어학원인데 좀 이따 아시겠지만 항상 상상고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으로 보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있으신가요? 상상고 의대 보내기 위해서. 네. 여기도 가고 여긴 잘 안 가요. 하나고는 북일고등학교 YNS 애들이 간 적이 있고요. 여긴 잘 안 가고 동산고 옛날에 많이 갔는데 안양권 경기도권 강의였고 여기에서 하나 있고요. 아무튼 요거 쭉 가서 영재예고 학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거도 영어학원이니까 스킵할게요. 따로 물어보세요. 네. 자사고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요거 이제 기본 틀이고 이 점수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마시고 학교 설명회나 홈페이지 가서 보시는 게 맞고요. 요거는 그냥 볼게요. 용인외대부고는 아까도 가지만 용인외대부고 경제 최근 3개년만 봤을 때 그 전형 보실 때 좀 이따 말씀 일반 전형하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지역 전형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용인시에 살다면 용인외대부고의 지역 전형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역 우수자고 그렇게 다른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전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3점 몇 대 1이면 별 느낌 안 오시죠. 아랍이었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도 한 명 있었거든요. 여기가 일반 전형 한 200명 좀 안 되게 한 196명 뽑아요. 그냥 평균 200 할게요. 작년에 몇 명 할게요? 620명 왔어요. 근데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할 정도면요. 중학교 때 반이 아니라 거의 전교권이에요. 그쵸? 전교 1, 2등 애들이 620명이 운동장에 있는데 그중에 404명은 안녕히 가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랬죠. 그 친구도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거든요. 작년 친구입니다. 너가 못한 게 아니라 너가 전국에 전교 1등 404명만 떨어뜨리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게 면접 보기 전에 이런 게 발표나잖아요. 지원한 그 3점 몇 그러면 그게 안 다가오는데 404명 떨어뜨려야 돼라고 말해주면 가 되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 또 용인외대부고 간다 그러면 와 붙었다 그러면 가는 애는 많아요. 주면 그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달리 보이게 돼요. 우리가 입장이 이제 우리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가고요. 하나고는 못 가실 거죠. 서울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상상고도 남녀 따로 이렇게 좀 뽑아 여자가 더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 하늘고도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혹시 용인외대부고 올해도 또 준비하는 친구가 언제나 그렇죠. 안양권에 용인외대부고 꽤 많이 갑니다. 예. 그래도 경기도 안양권이 공부를 좀 잘해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력 지수가 높은 시가 어디라 그랬죠? 안양시는 아니에요. 어디죠? 네, 성남시예요. 분당 판교 있잖아요. 예, 재력도 빵빵해요. 제일 잘해요, 공부들. 잘하는 애가 많아요. 그럼 2위가 어디죠?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고양시 일산 쪽이에요. 여전히 일산에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거기 중학교 애들이 우리도 잘하지만 걔네가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럼 우리는 3위 정도 되나요? 안양권이? 안 되죠. 3위는 수원시입니다. 팩트로 보면 우리 안양 평촌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스스로 비하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경기도 안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땅값은 비싸더라고요. 아파트 값은. 전국구로 가니까 이래요. 그래서 용인외대부고 가는 친구들 준비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애들과 경쟁해야 될 애들이 누군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만 말씀드린 거지 서울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용인외대부고 가면 참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명 정도 사배자 전형도 특히 사배자 전형 많이 이렇게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혹시 아이가 셋 있으신 분은 무조건 사배자 전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작아요. 어느 학교건 간에. 이렇게 둘 있으시면 항상 하나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3명 다 혜택 받습니다. 각각. 네, 대입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시면 사배자 전형 조금 뭐 색안경인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인외대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배전형 이렇게 좀 낮아요. 예.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국영수 과사 다 잘해야 되고요. 예, 올해 A는 당연한 겁니다. B는 오늘 특목고 얘기하면서 B 있는 친구들은 조금 열외처럼 시키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보고요. 면접에 좀 이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연말에 아까 어저께도 한 중3 여자애 우리 전 상담했지만 서류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락의 여부는 아시잖아요. 면접입니다. 이게 면접 때문에 사실 여기 YNS 오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나중 얘기지만 다 아시는 것들이면 애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면접에는 크게 개별 질문이 있고 공통 질문이 있는데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이번에 5월달에 6월달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입시가 대학이나 고입이나 대입이나 여름방학 전에는 이렇게 오래 하겠습니다라는 엄밀히만 가안이에요. 교육부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확정은 언제 돼요?
예, 8월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2학기 때 설명회 가시면 저는 옛날에 갔는데 이번 봄에 아예 안 갔어요. 9월 달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좀 이따 얘기하지만 개별 질문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개별 공통 성면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 준비시킬 때, 훈련시킬 때 요거 훈련시키는 거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학교가 공통 질문도 나온대요라고 발표가 되면 이거 들어가는 훈련 따로 해야 됩니다. 좀 이따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미리 이번에 가신 분들은 물어보셔도 되는데 입학 홍보부장한테 나 볼때 때 면접 3개 정도 나온다, 5개 나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공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도 한번 얘기하던가요? 얘기해요. 네. 안양외고 역시 또 2개 내신대요. 맞아요. 경계고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냈다가 안 냈다가 개별 질문 작년에 개별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통 내신대요. 작년에 그랬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별 질문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도 더 대답하기가 쉬울까요? 공통 질문이 쉬울 것 같으세요? 개별 질문은 자기 개인에 대한 걸 그 진위 여부나 그런 걸 확인하려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게 답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얘기니까 애들이 이것만 좀 낯만 덜 가리면 해요. 근데 공통 질문은 뭘 나올지 알기가 일단 쉽지가 않죠. 물론 현장에 가면 종이로 주건 뭐로 주건 또 시간 뭐 10분, 20분, 30분 주건 심지어 대학은 몇 시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마치 문제 풀듯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도하다 보면 공통 질문이 되게 쉽지 않다. 또 잘 마치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걸 별로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학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죠. 사실 저도 경기외고 계속 가면서 거기 입학부장 바뀌면서 아니 작년에 왜 다른 외고들은 공통 면접 다 부활시켰는데 코로나 이후로 왜 경기외고는 안 하세요? 아, 저희는 좋죠. 근데 몇인데요? 그러니까 호리호시한 남자 선생님 아직도 그분이신가요? 입학 홍보부장이 3년, 5년을 안 가요. 안양외고 홍보부장님이 전 5명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뵐 때마다 이제 교장선생님도 맨날 바뀌고 경계고 교장 선생님은 저기 옛날에 한영외고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 초대 오실 때 초청받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좀 다니면서 본인 다니면서 그건 생각을 그때그때 좀 정보를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맞춰드리지만 공통 질문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식 기반 근거. 어저께 그 친구들도 맨날 설명회 가면 이런 것 면접 질문할 때 중학교 교육과정 누구나 중학생이라면 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근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좀 이따 샘플 보여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네. 자사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 아마 개별 면접만 계속 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바꿀 게 여름방학 8월 말 이후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부 인가관의 확정 아니니까. 근데 매년 비슷은 하는데 근데 경기외고 올해 바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수학에 관련된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만 20분을 줘요. 근데 사실 그 문제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면접이 가장 어려워요. 아마 저 과학이나 수학학원들이 아마 잘 해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희도 매년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독서 방 이름이 웃기지 않아요? 여기는 창의 융합방 해서 이제 공부 쪽에 많이 물어보고 또 하나는 인성 독서방이라고 불러요. 네. 아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제 생기부에 독서 기록란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별 중요하니까 책 안 읽어도 되나요? 그런데 여전히 책이라는 메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대한 내용과 지식은 물어봅니다. 네. 상상고도 독서방이 뭐예요? 무슨 만화방도 아니고 네. 뭐 걔네가 많은 그만큼 책 읽는 거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아직은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요 자사고 쪽은 따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면접 같은 게 옛날 지금은 용인외대부고가 공통면접을 안 보고 개별 면접 바뀌었죠. 근데 옛날엔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 저도 아까 13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13년은 아니고요. YNS 평청관에서만 13년이고요.
입시는 20년 가까이 되는 거라서 용인에 있었거든요. 분당에. 그러니까 그때는 시험을 또 봤었고 학교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어쨌거나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한 10분, 20분 주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보통 애들 편히 봐서. 그리고 이제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로 조리 있게 잘 하면 돼요. 뭐 평소에 아이가 말 잘하는 친구라면 즉흥적으로 이런 거 막 던져줘도 잘 하겠죠. 예. 뭐 아니면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뭐 때문에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네가 이런 공부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라는 그 학생들의 가치관 같은 거 그런 걸 좀 미리 묻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대입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 모아다 놓고 이런 걸 620명, 800명, 1000명한테 묻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용인외대부고는 이거 다 없앴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학교마다 용인외대부고가 아니라 공통 면접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 질문 뭐 어른들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히 국영수 가서 시험 공부하고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3년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왜 하게 됐는지 또 무엇 때문에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깊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생각해서 발표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공부했던 애들은 갑자기 이런 걸 던져주면 있긴 있는데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는요 너무 낯선 데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끝이죠. 전교 1등 해도 다 끝인 거예요. 404명이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사춘기잖아요. 커가면서 너가 그 공부를 왜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하고 많이 상담하고 심지어는 그걸 정리해 보기도 해야 돼요. 그게 자소서예요. 여름방학 때 써보는. 그런 초안 가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MBTI가 뭐 E형에 강한 친구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말 잘할 텐데 저는 좀 I 쪽이거든요. A형. 옛날로 A형은 저도 이제 뭐 소장님 같지만 사실 저도 이제 어머님들 앞에서 별로 이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즐겁진 않아요. 되게 긴장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1대1로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공통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훈련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인천하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항상 한두 분 계시던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국영수 과사 중에 하나가 B여요. 예를 들면 뭐 국어가 B, 그거를 A로 쳐줘요. 그걸 그렇게 좀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자사고 준비해 왔는데 주요 과목에서 B가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용인외대부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자사고는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1차 탈락. 그러니까 B를 하나 A 바꿔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혹하시는데 문제는 이걸 보셔야죠. 엄마 아빠가 이쪽에 해당되시면 일로 가는데 우리 안양에 있는 우리 친구 이거 25명 뽑아 대한민국 25명 뽑아요. 250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까지 알고 오셔야 되는데 물론 이거 준비한 친구가 있기는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공통 질문 보시면 어느 학교나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셔도 비슷하죠. 예. 특히 이제 공통에서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특목고 오늘 자니까 얘기할게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특목고도 그렇고 명문대도 그렇고 약간 팔로워보다는 어느 분야에 가능하면 리더가 되길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 옛날 말로 엘리트 교육이라고 좀 해볼게요. 그럼 그때 뭘 묻냐면 여러분이 학생들이 리더가 됐을 때 이런 데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속한 사회를 반이건 동아리건 컨트롤할 거냐라는 가치관도 많이 물어요. 뭐로서? 리더로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뭐 그걸 사회 현상에 빗대건 학문에 빗대건 우리 애가 나중에 남자 같으면 군대 가서 장교 됐을 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리더고 갈등 상황이고 내가 컨트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너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명문대 명문고 기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A등급 받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이 한번 슬쩍슬쩍 얘기도 해보고 약간 이렇게 가이드 도와주고 이런 작업들이 뭐 여름방학 특강 하나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애들한테도 이런 걸 조금 의도적으로 했을 필요가 조금 있으세요. 왜냐? 어쨌거나 얘가 어느 분야 7개 계열이죠. 가도 어쨌거나 리더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명문대생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좋건 싫건 간에 인천알고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죠? 비슷하죠?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겠죠? 훈련 많이 받으면. 그죠? 네, 해야 됩니다. 천안북일고 남자 학교인데 저희 학교랜데 학원에서 한 명 갔는데 여기도 이제 기숙사 학교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 좀 약간 스파르타 하시는 분들은 일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 한일고도 여기는 특목고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저희 학원에서 간 친구가 있어서. 자, 오늘 주제 여긴 영어학원이니까 그래도 외고국제고 다 아시죠? 160점 나오는 게 2학년 1학기 A 40점, 2학년 2학기 A 40점, 80점이죠. 3학년 1학기 지금 아직 안 끝났죠. A 맞으면 40점, 3학년 2학기 A 맞으면 40점 해서 40 곱하기 4는 160. 만약에 내가 B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B 하나 되면 몇 점 깎이죠? 네, 4점 깎입니다. 그거 제가 안 적었는데 뭐 펜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60이 됐는데 우리 애가 B가 하나 있다 그러면 156이면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40점 들어가거든요. 면접을 볼 텐데 어느 학교건 간에 외고 기준 38개 학교가 40점 맞습니다. 저건 똑같아요. 이거는 가장 못 본 아이들 점수가 몇 점이라 생각나세요? 진짜 막 속된 말로 죽 썼어요. 대답 하나도 못하고 나서요. 몇 점 정도 줄까요? 40점 중에. 학교 설명에 보면 발표할 때 있죠. 가장 아무리 못해서도 30점은 좀 줘요. 30 몇 점까지. 그러니까 빵점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이거 문제 내면 하나도 3개 중에 하나도 대답 못했는데요. 네, 그냥 빵점 30점은 줘요. 그러면 가장 잘하는 애들. 예를 들면 민사고 면접관들은 되게 좀 빡세게 봐요. 그다음에 그거 아시죠? 민사고의 선생님들이 한 몇십 명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40명, 50명 이렇게 쳐도 서너 명, 두세 명 빼고는 전부 다 석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사기 소지자가 없으세요. 진짜 한 손가락 안에 빼고는 다 석박사인데 석사, 박사 과정의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관이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도 있지만 이렇게 면접 기록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저희 학원 와이너스 양식도 있습니다. 그건 대입이지만 말과 글을 정성적인 정량적인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경향에 따라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그 틀이 쫙 다 있어요. 그거에 성적할 때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이제 비고란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본 애 중에 제일 잘 본 애들 민사고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5음절을 쓰셨어요. 100% 그거 보자마자 얘는 붙겠다 해서 자성자면 나보다 낫다. 석박사급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휴 중3이 이런 내용까지 안다고 그냥 그 5음절짜리 적어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식의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 중학생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닐 겁니다. 네. 실제 얘기고요. 어쨌거나 진짜 잘 보내 걔 몇 점 맞았을까요? 네, 39점 좀 넘게 맞았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까 30에서 39까지 한 8, 9점 정도 있잖아요. 그럼 B가 하나 14점 혹은 2개 8점 B가 2개인 친구 극복할 수 있는 찬스는 있는 겁니다. 그죠? 올해의 바전 애가 떨어져요. 안양외고 영어과 올해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160점이 떨어져요. 반면에 B가 붙어요.
그게 물론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나 가능한 이유는 40점에서 8점에서 9점 정도의 그 차이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156이니까 그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하겠다라고 해서 맨날 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받아들일 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상담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학생과 1대1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애를 알잖아요. 근데 저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봐야 돼요. 물론 성격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조금 너는 훈련만 하면 네가 비록 B가 하나 있어서 56점이지만 여기서 올해의 애들을 몇십 명만 밟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수학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요. 제가 좀 이과생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 숫자를 좋아해요. 그냥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한 33% 정도 될 것 같아. 너는 딱 봤을 때 51과 49라면 그냥 49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팩트 폭격기를 오웬쌤 싫대요.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긴 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거나 1학년 성적 안 보고요. 자꾸 이것만 묻는데 영어만 봐요. 30개 외고하고요. 8개 동탄 국제고 청신국제 영어만 봐요. 근데 어저께 온 그 여학생은 어저께 밤이에요, 진짜로. 제가 국어가 B가 있나 사회가 B가 있다고 그래요. 2학년 때. 근데 그걸 왜? 그랬더니 나중에 동점자 되면 국어나 이거 갈리잖아요. 얘가 성남외고 가려고 해요. 성남외고 여기 안양 평촌권 저희 YNS 많이 가는 게 경기, 안양, 과천, 수원, 성남까지. 고양외고, 동두천외고는 안 가더라고요. 5개 학교는 저희 여기서 맨날 가요. 이 친구 어저께 밤에 왔던 친구는 성남외고 가려고 하는데 국어인가 사회인가가 뭔가 하는데 B가 있대요. 저도 이제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가 근데 아직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잖아요. 만약에 동점이 돼도 3학년 2학기 거를 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B 있는 거 거기까지 갈 확률 게임이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일단 영어 A 계속 맞아주고 그게 신경 쓰이면 다음 학기에 국어만 B 만들지 마. 왜냐하면 이것도요.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안 국어로 먼저 갈라요. 국어로 먼저 갈라요. 여기서도 안 갈리면 2학기 사이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안 갈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데 여기까지 간다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한 전형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 조그만데 많이 몰려요. 예를 들면 수원외고라고 있어요. 국립외고가 좀 경쟁률이 셉니다. 좀 더지만 거기에 프랑스어과라든지 아까 성남외고도 국립외고인 거 아시죠? 국립외고들이 조금 경쟁력이 강해요. 경쟁력이 높아요. 싸서 그런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어머니 아버님들은 저 매년 그렇죠. 경기, 안양, 과천, 1년 우리의 학비, 생활비 요새 포함해서 비용 계산해 달래요. 우리 애들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되나? 근데 아들, 딸도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1년에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시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돈 아까워서라도 공부해야 돼. 진짜예요. 부모님이 직접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거 자꾸 묻는데 일단은 1학기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영어만. 이거 2개 많이 보죠. 자사고는 이거 봅니다. 특히 대입 같은 경우는 저도 대입은 이제 하기지만 이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교학점제 바뀌면서 다른 게 뭐냐면요. 세특사항 같은 거요. 옛날에는 학년별로 생기부에 쓰였잖아요. 지금 애들은 아니죠. 1학기 끝났죠. 다음 주에 끝나요.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요. 뭐 2학년 마찬가지나 세특사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특을 교과목 그거예요. 1년에 한 번 쓰셨거든요. 근데 바뀌면서 1년에 2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많아졌어요. 1년에 한 번만 쓰면 됐는데. 그러니까 학기별로 쓰게 되고 그래야 매 학기마다 선택해서 교과목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대입에선 진짜 제일 중요한 생기부의 항목란이 세특사항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고입은 아니죠. 고입은 세특상을 보긴 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고입은 생기부를 보긴 봐요.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점수 확인하려고 보고 그 항목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다 못 보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저도? 마지막에 있는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는 담임보다는 내가 만약에 물리학, 양자물리학 강의사, 물리 선생님 같은 의견이 중요해요. 물리학과 교수는 그쪽을 봐요. 근데 고입은 담임 선생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의견은 거의 안 봐요. 왜 그럴까요? 공부나 학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시험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기겠지만 지금 2학년은요. 보죠. 뭘 볼까요?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저 작년에 오셨던 분은 알 텐데 2학년 담임 제가 보는데 외고 가는 애예요. 근데 영어가 A인데 보통 영어가 A지만 다른 과목 특히 국어나 수학 과학이 A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당에 저는 수학 과학을 못해요. 영어만 해서. 근데 국영수 과사가 특히 수학 과학 이과 쪽 계열인데 다 A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도 외고 간 애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외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영어만 A인 애들 뽑는 게 좋을까요? 수학 과학까지 다 A인가 뽑으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보고 싶죠.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못 봐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죠. 세특에 있는 게 아니라 점수로 봐야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중학교 2학년 그 연말 끝날 때 중학교는 마지막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영어는 A인데 만약에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국어나 또 다른 A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참고하셔서 언제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써달라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 볼 때 되게 많이 쓰세요. 생기부. 그 막 5줄 쓰신 분도 있고 막 이만큼 꽉 채우신 분도 있어요. 그거 중요한가요? 전혀 안 중요하죠. 형광펜 가지고 저도 볼 때 상담할 때 어떤 단어 하나만 찾아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선생님 의견에 10음절짜리만 찾으면 얘는 무조건 어느 학교건 데려갈 겁니다. 10음절. 무슨 표현이 있으면 될까요? 네, 전 과목 골고루 우수하며. 이 친구는 영어만 A일까요? 아니면 다른 과목까지 A일까요? 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매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히 외고 간다고 해서 왔는데 영어는 A가 맞죠. 근데 보니까 다른 수학이나 국어도 A인데 그걸 저쪽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외고 국제고의 입학사정관들한테, 입학처에. 유일한 창구라고 할게요. 그게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 골고루 우수하면만 써줬으면 이건 입증된 거잖아요. 설마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 써주셨어요. 엄청 많으세요. 예, 그게 1순위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전과목 다 여기 아니고 외고 영어는 A인데 뭐 사회나 국어도 잘한다 칩시다. 아니면 국어보다 뭐 사회, 뭐 수학형. 그러면 두 번째 이순위 뭐냐면 그 과목을 언급해 주는 선생님 계세요. 수리 탐구력이 탁월하거나 우수하며 언어적 사고력이 탁월하며 그 얘기거든요.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줄 써신 선생님들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이 학교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한 줄만 써도 돼요. 입학사정관 저희 쪽은요. 딱 그것만 찾아서 해요. 그럼 그 친구는 이순위가 뭐냐면 적어도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영역을 다른 게 입증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럼 가장 영순위는 뭘까요? 점수화시키고 이만큼을 써내서 했어요. 이학년 선생님이. 예, 예의 바르고 그부 간의 관계 좋고 뭐가 어떻고 뭐하고 인성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며 예, 공부 얘기가 없습니다. 이만큼을 써주셨어도 입학처 입장에서는 점수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뭐라는 것 기준 크라이테리아 안다면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자기 생활기록부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잘 되는지 1년에 한두 번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2학년 친구들 진짜 만약에 있다면 지금 가서 집에 3학년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과목도 그렇게 잘한 A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의견 안에 돼 있는지. 근데 중3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지난연도 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자, 이 얘기를 계속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중3 어머님들 이제 가셔가지고 중3 마지막에 골고루 이거 하는데 법이 바뀌었죠. 중3 선생님은 이제 하지 말랍니다. 저희 같은 사교육업자가 망쳤습니다. 이제라도 중3이 돼서라도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홍보해 드리니까 학교 가셔가지고 우리 애 올해인데 1학기부터 이제 와서 쓸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막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거만 현실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찍 오신 분들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은 그거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자, 학교별로 좀 들어갈게요. 안양권의 특목고, 동산고등학교 혹시 생각하신 거? 그 1층에 보니까 우리 학원 말고 다른 우리 학원은 동산고등학교 작년에 많이 갖다 붙여놨던데. 많이 한때 갔었는데요. 동산교회에서 만드니까 이제 교회 그 뭐라고 하지 기독교 그쪽 젠에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종교가 없는데 아니면 심지어 불교인데 가도 되나요?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기독교 학생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애들 뭐 일반적인 경기도 전체 우리 안양권 말고요. 조금 나가서 그쪽 학교들보단 나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4층에는 무슨 학원도 지금 1층에 붙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좀 개인적으로 안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숙사 학교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여기 가서 잘하는 애들은 우리 일반고도 좋은 데 많잖아요. 평촌고등학교 그죠?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잘해요. 근데 굳이 기숙사 학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좀 자사고 쪽으로 가든지 전국형 그 정도의 꿈을 가져가는 게 낫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동산고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여기 경쟁률 이제 안 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좀 안 돼요. 한때 이게 다 되게 젊었군요.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갈매중학교 전교 회장했던 친구가 여기 동산고 간다고 해서 그때 갔었어요. 경계고 아까 누가 원하시던데 사람 많이 왔나요? 올해도? 많이 왔어요? 봉화물? 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엉망인데 많이 와요. 외고 국제고의 기본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죠. 맞죠? 특히 이제 경계고가 이 근처 5개 외고로 좁혀 볼게요.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이라는 게 IB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계고는 사실 조금 경기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평촌에서도 많이 가지만 사실 평촌보다는 아까도 말했죠. 분당 엄마 아빠들 있죠. 분당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딱 쉽게 해서 두 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이과 성향이다. 그러면 무조건 용인에 대고 가깝잖아요. 용인. 문과 성향이다. 무조건 경계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과면은 용인에 대부고 문과면은 경계고. 그다음에 경계고 입장에서는 안양 평촌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분당 애들이 많이 와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또 재력도 좀 있는 애들. 그래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분당에서 먼저 하지 안양에서 옛날에 안 했어요. 가끔 롯데백화점 10분간 빌려서 최근 들어서 하지 옛날에 평촌에서 왔다 그러면 문전박대처럼 좀 당해가지고 여기 명지예고 했잖아요 옛날에. 어쨌거나 여기 간 친구들은요 요거가 좀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되고 그래서 경쟁률 한번 볼게요. IB반이 뭐냐면 거기 제가 써놨나요? IB 프로그램. 제가 6월 24일 날 이사를 했어요. 내손동으로. 이왕시 내손동 3번에 있다. 근데 그 바로 아파트인데 길 건너면 내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이 프로그램 갖고 온다고 해서 자사고처럼 만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IB 프로그램 갖고 온다는 거. 근데 이 IB 프로그램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미리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미리 공부하면 해외 대학 프로그램 가는데 좋은 데인데 좀 이따 한번 더 구체 갈게요. 이 친구가 경계에 가는데 이게 실제 우리 학원 애가 쓴 겁니다. 저랑 같이 쓴 건데 한번 살짝 읽어보셔도 돼요. 이 친구가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외고 안양과천이라 꼭 경기를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럽에 얘가 스페인에 있다 왔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 보시면 좀 나오시죠. 가우디 뭐 이런 거 느낌이 좀 나세요? 처음에 건축이라고 했을 때 네가 건축구는 우린 뭐 생각해요? 저는 순간 공학 생각해서 이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건축공학하고요, 건축학은 다른 거 아시죠? 얘는 건축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체능하고 뭐 그 비슷한 디자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근데 왜 경교했더니 스페인에 구글링을 해보니까 IB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대학교가 두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사실 자소서 쓸 때 여름에 7, 8월 딱 작년 이맘때죠. 그 두 학교까지 다 생각하고 쓴 거예요. 여기는 안 썼지만 면접 때. 그 정도로 내가 갈 대학교를 미리 좀 해요. 캐나다나 미국 쪽은요, IB 프로그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IB 프로그램 간다고 해서 해외 대학 가는 게 아니라요. 요거 조금만 챗GPT 물어보셔도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대학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그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애들 꿈을 발전시켜 나가서 자소서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건축학이 아니고 그냥 경기예고가 아니라. 실제 이 친구 거 여자예요. 살짝 읽어보시면 얘 아까 보셨어요? 얘 그래도 얘가 한 게 되게 얘가 진하게 제가 해놨잖아요. 이런 거에 매료돼서 하고 업로드해서 뭐 이렇게 인스타 모형 제작 제가 진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뭘 수동적으로 보고 들은 게 다가 아니라 그걸 액션으로 뭘 한 거예요. 와 멋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움직였어요. 만들었어요. 해체를 꿈꾸고 여기 했고 조금 더 이 다음 이어져서 한 게 UCC 뭐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본 다음에 하고 쭉쭉쭉 하고 여기 얘가 동아리 만든 게 하나 있는데 동아리도 지가 만들어요. 특목고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자율 동아리 같은 거나 하고 싶은 왜 그 이름이 뭐지 뭐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줘요. 일반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반고에 한 200명이 있는데 반에 우리 반에 한 20, 30명 있고 걔네들이 내가 만약에 비행기 쪽에 항공역학이라는 거 강점인데 나랑 너 할래? 그러면 우리 반에 없을 때가 많아요. 일단 놀기 바빠요. 농구 동아리 많아요. 다른 반에서 학교에서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싶은데 상대적인 거죠. 특목고 애들은 그래도 모으기가 편하대요. 내가 경영학을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뜻이 맞는 친구들이 생겨서 재밌대요. 그게 학교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반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도 써서 경기에 가다 보니까 경쟁률이 2016년도는 옛날이다. 가장 최근 거 볼게요. 이때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있었지만 점점 작년 거 이렇게 좀 되고 있죠. 그냥 리저너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이게 저도 거의 10년 이전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요새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중국어가 올해 많이 안 써요. 한때 뭐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뭐 유니클로 뭐 일본 자동차 그때 일본어가 다 쫙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해 이슈마다 아이들이 의치안 뜨는 건 똑같아요. 10년 뒤에도 의치안이 이렇게 떠 있을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슈 때문에 입시는 경쟁률도 확확 달라져요. 특히 외고도 중국어과 일본어과 그 이슈 있을 때마다 그것도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안양뿐만 아니라 대원대를 같이 서울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 우리가 중국이랑 어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면 최소 10년, 20년 뒤거든요. 20년 전에 중국하고 우리 사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부화내동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물론 애들이 그런 건 이해가 가요. 1,000원짜리 변호사 보고 나서 변호사 되겠대요. 우영우 한참을 그때 다 변호사였어요. 진짜로. 드라마 하나 치면 다 꿈이 그걸로 바뀌어요. 근데 어른들까지 저는 어른이잖아요. 항상 10년에서 20년 뒤에 직업으로서 생각해봐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길어져요. 일대일 면담하다 한 번에 절대 안 돼요. 아무튼 경계고 이렇고요. 공통질문이 나왔다 안 나왔다. 코로나 때 안 내셨다가 작년도 안 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2개나 안양외고처럼 2개나 내시겠다. 그럼 개별 하나 내신다는 얘기인가?
안양외고는 2개 낸다 하더라도 개별 2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했지만 근데 그때 달라서 근데 둘 다 준비해야 돼요. 안양외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많이 있으시죠? 지역외고, 경기외고는 기숙사 학교라서 돈도 많이 들고 밥도 맛있는데 여기서부터 안양과천은 이제 버스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아빠인데 아빠가 그래요. 딸인데 경기외고 반대하세요. 어차피 대학교 가면 집 나갈 건데 벌써부터 보내야 되냐. 엄마들은 아들 안 보낼 때 있으세요. 아빠는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 어차피 20살 되면 나갈 애들인데 그죠? 3년만 더 데리고 있자. 그래서 여기 학교 전화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버스 오나요? 그거부터 알아보잖아요. 학교 버스, 스쿨버스 타고 다닙니다. 어쨌거나 안양외고, 옆에 좋은 학교 많지. 안양예고도 많이 가고요. 예. 역시 중국어 일본어과 이렇게 가다가 이거 언제 줬고요? 작년도 거죠? 옛날 거 다 지웠어요 제가. 작년도 거 84명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 전형, 항상 일반 전형 저는 기준이 합니다. 사배자 전형은 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실 경쟁률만 보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체 그건 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지원하는 일반 전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다. 해서 여전히 미달 사태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옛날 건데요. 제가 최신 거는 작년 거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애도 훈련시켜 쓰려고요. 저한테는 10년 전 거부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그렇죠? 그럼 우리 애들 제가 이제 좀 이따 특강 설명할 텐데 상품 설명할 텐데 그때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맨날 연습하는 거죠. 물론 공통 면접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 올해는 이런 게 나오겠다라는 게 좀 보일 때도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니까 넘어가서 보시고요. 이게 23년도구나. 다 넘어갈게요. 다 이거 인터넷 하면 다 나오세요. 기출 문제는 공개해도 돼요. 왜냐면요. 똑같이 안 내세요. 올해. 똑같이 왜 내겠어요. 아이고 YNS 애들 데리고 엄청 다니고 있는데 14년부터 다녔군요.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 넣는 게 말보다 저 이렇게 다녔습니다라고 하려고요. 한 장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 친구도 안양외고 가는데 이 빨간색 같은 거 보니까 안양외고를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면접 볼 때 잤을 때 경기도 아니고 아까 경기외고는 그것 때문에 IB 프로그램 걔는 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회 아까 다녀오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1학년 때 이 친구는 다녀왔어요.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아까 거기에 남자인데요. 갔더니 중1이잖아요. 그 좁아터진 데서 축구 볼 차고 있어요. 심심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급식을 먹었어요. 관양중학교 1학년 때 안양외고 급식 먹는데 맛있었대요. 정말 맛있대요. 고등학교는 더 맛있겠죠. 단가가 비쌌나? 어쨌거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썹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왜 생각하게 됐냐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아까 한일고나 북일고 있잖아요. 한일고는요 좀 자사고잖아요. 그 양식을 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인쇄해놓고 가로, 번만 이렇게 가로쳐 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 친구는 거기다 몇 번 썼게요? 중학교 때 공주에 있거든요. 한일고가 7번 갔습니다. 그럼 거기 담당자들이 봤을 때 얘가 분명히 안양에서 오는데 공주까지 7번을 왔다고 하는 건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홈페이지 보고 설명해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그 학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말에 보통 하거든요. 특목고들도 토요일 날 많이 해요. 학교 설명. 그냥 그 아버지가 운전하셔가지고 제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외국에서 온 여자인데 그 리터니들이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주재원 아들 딸 요새 해외에서 온 애들 생각보다 점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고는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서 외고를 가고 싶대요. 근데 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기 안양 과천 가본 적 있냐 했더니 중3인데 이맘때죠. 잘 쓰기 전이니까 딱 이맘때. 없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하루 지하 2층에 제 차 있거든요. 경기외고 30분 내놓고 돌고 와. 다시 과천외고 30분 내놓고 돌고 와. 다시 안양외고. 하루에 다 돌았어요. 새 학교를. 어머님이 너무 부탁하셔가지고.
저도 3번은 못 돌아요. 그리고 저녁 때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잖아요. 어디 갈래? 정해집니다. 과천외고 간대요. 우린 경기 가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랑 분위기가 비슷하고 거기가 제일 끌린대요. 애들이 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푸시하는 친구도 굉장히 용인외대 보고 매년 나오죠. 엄마 아빠가 무조건 가길 원해요. 최고잖아요. 애가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평생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 분이에요. 해외 주재원 있다고 하죠. 저랑 얘기하면서 중간에 얘기해요. 저 사실 용인외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가려고 그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는 걸로 돼 있었대요. 아빠가 원한대요. 못 갑니다. 가도 안 돼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 쉽지 않죠, 아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제가 아버지랑 저기 삼겹살집 있잖아요. 저기 소방서 옆에. 거기서 만났어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아드님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충격이시죠. 그런 줄 그렇게까지 반항할 생각이 없는지 몰랐으니까. 중도 포기합니다. 중간에 저는 껴가지고. 그래서 애들하고 따로 얘기해야 돼요. 예. 어쨌거나 안양외고도 이렇게 빨간 이유는 그런 걸 하나 만드세요. 특히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부모님들은요. 그거 해프닝이잖아요. 그거 만드시는 거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3이나 돼서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2학기 때 가죠? 최종 설명회. 그때 가서 간다.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이 튀는 거죠. 그래서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중3 최종 설명회 때 겨우 올까 말까예요. 2학기 돼서 급해져요. 막 그때들 한 번 갔다 오면 그때는 진짜 많이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근데 1학년 때부터 온 애들은 아까 7번 간 애들은 좀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나중에 하지 않게 되더라도. 아무튼 과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애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언제나 많죠. 그래서 YNS 출신 중에 남자애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외고는 일반고보다 외고는 보내고 싶은데 솔직히 좀 준비는 많이 못했던 것 같고 애는 관심도 없고 만나봤더니 얘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경영 그쪽도 아니야. 근데 왜 스포츠 에이전트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의대 가는데 얘가 축구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얘를 중1 때 꼬시는데 얘는 축구에 미쳐 있어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 너 축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 팀 닥터라고 알아? 팀 닥터가 돼서 차라리 쭉 해외 그 팀에 소속돼서 다니던 의사가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너 키도 작고 안 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선수로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근데 포기는 하지 못했고 축구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의사랑 접목시켜서 그렇게 바꾼 애도 있어요. 아무튼 독일어과, 프랑스어는 뭐 많죠. 여기는 뭐 여자애들 디저트 만들고 하는 애 많고.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독일어과는 또 항공 쪽도 간 애들도 있죠. 남자애들 항공 비행기 좋아하는 애들 있었거든요. 얘 자소서에 뭐라고 썼냐면 왜 독일어과냐? 비행기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보잉인가요? 그게 어느 나라 거죠? 미국 거예요. 근데 혹시 에어버스라고 아십니까? 에어버스라는 회사 아세요? 거기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본사가 독일에 있어요. 거기서 그 회사에서 맞는 대학도 있어요. 거기 가자. 그래서 독일어과 지원 이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그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현실로 가면요. 우리 애가 왜 그 학교에 그 과를 가는지가 명확히 있으면 좋은데 스토리 라인 없는 경우는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힘든 경우가 아까 중국어과 남자였는데 1학년, 2학년 생기면 경찰이에요. 약간 이과 쪽 가고 싶었어요. 수학과학 다 A인데 자사고 준비했거든요. 사회인가 어디서 B가 하나 떴어요. 그럼 자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죠.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중3을 돼서 저한테 왔는데 어머니도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그 평촌고 외고라도 갈 수 있을까요? 그 조사 라도가 참 상대적인 거죠. 누군
외고라도 영어는 A니까 갈 수 있죠. 근데 얘가 생기부가 다 경찰 그쪽인데 어떻게 3학년에 잡아야 될까요? 이제 3학년인데. 과거가 좀 일찍 끝나요. 여름방학 때 끝나요. 예, 그래서 그 느낌이 오잖아요. 2학년 때 삐익하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찰도 하는데 경찰도 종류가 많잖아요. 하는 일이. 그 외국인 전담 하는 경찰 뭐 부서가 있다는데요. 외사가? 저 까먹었는데. 그죠? 외국인 전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가까운데 안산 가보셨어요? 범죄율 좀 하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담하는 수요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갑니다. 그걸 스토리로 만들고 자소서에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하죠. 소리 봤을 때는 경찰 이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3학년 돼서 외고 중국어과 왜? 그런 스토리 라인이요. 그런 거가 자기가 생각하게끔 유도해주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게 외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지금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여름방학 동안 뭘 또 거기 이렇게 발전하게끔 만들면 12월 달에 면접 때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물론 26일 날 크리스마스가 25일이죠. 보통 우리 특목고 면접 언제 보죠? 크리스마스 전후죠. 보통은 전에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후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돼요. 특히 26일 날. 그죠? 네.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면 그때까지만 너는 그 꿈을 가져. 그리고 발표가 보통 연말에 나거든요. 보통 기분 좋으라고요. 1월 1일 전에 내세요. 근데 1월 4일 되면 좀 1, 2, 3 신정 연휴가 왠지 찜찜해. 우리 아들 우리 딸 붙는 건가 왜? 그래서 전에 내는데 그때 제가 그러죠. 그러면 내년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지금까지의 꿈은 리셋해라.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면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팀닥도 생각 안 해봤어요. 경찰 외사과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같이 하기 싫어 관심 없어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해요. 올해 말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어차피 교복 새로 맞추고 새로는 하면요. 다시 태어나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도 돼요. 고1 때부터 생기부 다시 맞는. 그러니까 일단 붙고 나서 생각하자. 참 전략적인데 일단 붙고 나서 보자. 그러려면요. 진짜로 약간 가스라이팅 지금 많이 해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저 입장에선 그래요. 2, 3주 남겨놓고 하는 거하고요.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자주 쓰면서 그거 가스라이팅 해놓는 거하고요. 면접 때 말하는 퀄리티하고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 시험 보는 기간에 1학기 말에 항상 이때 하는 거예요. 1학기 끝날 때쯤. 네. 달라요. 물론 선천적인 성격은 못 바꿀 수 있죠. 하지만 훈련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표는 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게. 네. 어쨌거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독일어과가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가시고요. 경쟁률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을 코로나 때라서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빨간색이 최근 겁니다. 그죠? 네. 과천외고도 참 재밌는 게 있죠. 요때예요, 요때. 미달이었거든요, 다. 그런데 이게 1차 등록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수목부터 다음 주 월화까지. 과천의 중학교들이 월요일 날 하루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일로 맞춰버렸어요. 그 전까지 금토까지는요, 미달이었어요. 0점 몇 대. 그죠? 내부 얘기인데. 교장 선생님끼리 이렇게 짜셨나 봐요. 아니면 뭐 확률적으로 과천의 모든 중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과천외고는 월요일 날 하루에 다 지원했다는 건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우연으로 안 봅니다. 하여튼 과천외고도 많이 가고요. 공통문항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되고요. 했다가 안 했다 맨날 바뀌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때만 보면 돼요. 올해 중3, 내년 중2 때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면 그냥 아까 뭐 리더로서의 자격 이런 거 묻는 거 아시죠? 네. 옛날 거예요, 다. 네. 과천외고 자소서를 쓸 때 얘도 중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하면서 박물관 간 적이 있어요. 1학년 여자애거든요. 너 그때 뭐 되고 싶어? 해서 큐레이터란 직업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뭔지 알아? 가이드래요. 근데 가이드하고는 약간 다른 게 약간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 더 해봐. 옛날에 왜 유튜브 중에 전과자라고 아세요? 제가 애들한테 요새 애들 책 안 읽잖아요. 전과자 그 범죄자 말고요. 그런 채널 주말에 하나씩 보라 그랬어요. 애들이 유튜브는 보거든요. 책은 안 읽어도. 네, 채널 명까지 그냥 공개했습니다.
오연쌤이 좀 빡빡하게 할 때는요. 다음 주 니네 무조건 하나만 듣고 와 그럴 때도 있어요. 제 반 같은 경우는. 그건 또 해요. 네,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럼 다음 주에 반응이 두 개예요. 좋아했다가 그런 거 보고 나서 뭐 연봉이 300도 안 된대요. 네, 이런 애도 있고요. 좋아했는데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꾸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 좀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워낙 뭐 바쁘시니까 악역인 제가 해야죠, 나중에. 어쨌거나 그때 큐레이터 한다고 해서 얘 때문에 쭉 더 해가지고 3학년 때 그래서 중국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사료가 대부분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가지고 쭉 해서 고대사학과 가긴 갔지만 평전역. 근데 이걸 저랑 썼는데 과천외고 갔는데 잘 쓴 자소서에 이거 제가 찍어서 이거 어디서 제가 갑자기 들어 찍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잠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네, 저랑 같이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의 그 생각을 이거 하나 쓰기 위해서 몇 달 걸린 건 맞아요. 왜냐면 언제 이런 걸 봤어? 이게 왜 중요했어? 다 하나하나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가까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진짜 오래 걸려요. 예. 여름방학 때는 아마 요새 인터넷으로 그 자소서 써주는 데 많아요. 논술학원 아니면 웹사이트 많죠. 가는 써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써오는 건 좋은데 11월 달에 면접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소보다는. 근데 면접 준비하면서 이런 걸 써왔을 때 물어보면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깊게 못할 때도 많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넣지라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긴 없는 그게 낫겠는데라는 게 너무 많이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걸 생각하고 자소 1500자 초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애가 있으면 미안한데 면접 때 비용이 있잖아요. 제가 비재원생은요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배 가까이 내라고요. 50, 100 받으라고요. 왜? 외부에서 써왔기 때문에 이거 다 틀어놔야 돼요. 반면에 재원생은 저랑 해왔기 때문에 여름부터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평촌에 학원이 많잖아요. 자소서는 진짜 많이 써줘요. 근데 면접해주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생각보다 자소서만큼 많지 않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 학원 애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좀 혼자잖아요. 저 혼자 그 대형 학원 보면 막 50명, 100명 다니잖아요. 특목고. 죄송하지만 저희 못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50명, 100명을 봐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봐야 되는데. 많아야 3, 40명, 2, 30명이에요. 학원에서는 싫어하죠.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이제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생각하고 쓰셔야지 이렇게 좀 수월하게 2번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학교 수원외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원 성남외고는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세요. 네, 꽉 차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과천은 여치학과가 있죠. 네, 재작년에 간 여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이 친구 준비시킨 수원외고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일반 안양과천 심지어 경기보다도 높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외고 이름 그 국립학교는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원수도 좀 이따 보시면 좀 적게 뽑아요. 안양과천보다 적고 많이 오고 수원에 아까 제가 중학교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안양과천 안 오죠. 수원외고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안양 평촌이 못하는 건 아닌데, 그죠? 얘네들이랑 경쟁하게 되면 이 경쟁률이 같은 1.25라 하더라도 안양과천의 1.25와 수원의 1.25는 저희가 볼 땐 다릅니다. 그 애들이 누군지 대충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어쨌거나 부안중학교 친구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외고 중 유일하게 러시아 가는 게 수원외고입니다. 근데 이 빨간 거 제가 해놓은 이유가 이런 문구가 있으면 수원외고의 입학 담당자들은 왜 다른 학교 안 가고 우리 학교 왔어라는 걸 안 물어봐도 되죠. 안 물어봐도 되죠. 경기 준비했는데 경기외고 왠지 경기를 셀 것 같아서 약간 낮춰서 안양 갖춰놨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빨리 시작하고 싶은 게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꿈에 맞춰서.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애 붙잡고 몇 시간씩 안 하거든요. 2시간씩 안 보거든요. 면접 몇 분 하죠? 몇 분 정도가 걸려요? 자사고처럼 특수한데 민사고 빼고 보통 5분, 6분, 7분인가요? 맞아요. 몇 개 묻죠, 면접을? 3개가 기본인가요? 세 선생님이니까. 맞아요. 그럼 수학적으로요. 우리 애가 한 질문에 답변을 몇 번을 어느 정도 소요하는 게 평균일까요? 5분, 7분 동안 3개면 하나당 한 2분 내외? 지금부터 쉬는 시간 2분 가져볼까요?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10초 내외일 것 같아요. 지원 동기가 오면. 그죠? 그럼 나머지 1분 50초를 학생이 끊임없이 5초 이상 하면 방송사고입니다. 답변할 것이 머릿속에 있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3개를 다 통과해야 합격입니다. 그럼 그냥 2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생각보다 2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애들 면접 훈련할 때요. 타이머, 핸드폰 다 있잖아요. 시작, 답변해봐. 지원 동기가 뭐야? 너 꿈을 왜 가지게, 본인의 장래희망이 뭐야?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세요. 스탑워치 해보세요. 1분 50초 안 나올 때 많습니다. 꽤 한 것 같은데 30초입니다. 그럼 30초 3번 하고 나면 1분 30초 만에 나온 거예요. 보통 5분 7분 만에 나오는데 얘는 2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 끝났어! 2분 가까이 대답하려면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 첫째자가 2013년도에 여기 평촌관 부임받았는데 귀인중학교 남자애거든요. 오세진이라고 남자애 종특 있잖아요. 과천외고 영어과 간대요. 다 A예요. 면접을 준비하자 했더니 쌤! 그냥 제가 가서 말하면 돼요. 이 허세 어떡할 거야. 올해인데 됐을까요? 과천외고 영어과 떨어졌죠. 뺑뺑이로 배경고 갔습니다. 뺑뺑이? 추첨으로요. 괜찮아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첫째자입니다. 13년 전에. 여기 처음 와서. 배경고 가서 1학년 1학기 지금 기말고사 끝날 때였죠. 이맘때 딱 끝나고 얘가 세진이가 배경고에 성적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 리지 원장님한테, 우리 원장님이세요. 쌤, 저 성적표 나왔어요. 봐. 전교 등수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전에. 얘가 3등 해왔어요. 배경고 되게 공부 잘해요. 전교 3등입니다. 걔 막 리즈쌤하고 막 했는데 제가 그랬죠. 웬쌤! 저 성적 3등. 야이씨. 그걸 점수라 갖고 오냐? 그 되게 웃긴. 3등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더 높여. 왜? 서울대 직윤전형. 몇 명 쓰죠? 2명 씁니다. 넌 못 써. 그게 제 첫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 때 했던 얘기예요. 하나 더 높여. 학교장 추천 2명 쓰거든요. 서울대 직윤전형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제일 낮죠. 제일 낮습니다. 그죠? 그럼 보통 문과나 이과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3등은 써줘요, 안 써줘요? 물론 1, 2등 중에 하나가 포기야. 서울대 안 갈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애한테 상처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 못하는데 오웬쌤은 정색하면서 하나 더 높여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직윤전형으로 갔습니다. 최저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여기 평촌에 있으면서 했던 그 애들 후기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걔가 오세진이에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귀인 육회에 와서 소주 2병 먹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신감 있다는, 특히 남자즘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대신 집에서 연습 나중에 시킬 때 무조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모든 질문에 그렇게 훈련 몇 개월 동안 받은 애들이 네 앞에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해줘야 돼요. 쉽지 않긴 않아요. 참 이게 뭐라고. 자, 수원외고 그래서 쭉 가시면 되고요. 수원외고 되게 좋아요. 가보면 애들 또 눈 돌아가는 게 되게 학교가 이뻐요. 잘 돼 있고.
여기 참고로 국립외고는요 코로나 때건 지금 공통면접 다 봅니다. 아까 안양 같은 경기는 봤다 안 봤다 그러잖아요. 수원, 성남 같이 이렇게 국립외고는요 공통면접 다 봅니다. 코로나 때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통면접이 어려워요. 특히 수원, 성남 쪽은. 그래서 어제 그 친구도 성남 쪽이라서 공통면접을 좀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수원에 그 교복 이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이뻐해가지고. 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일반고도 장점 단점이 있죠. 보시다시피 그죠? 특목고도 장점 단점이 있죠. 그냥 리저너블하죠. 제가 이 직업 하면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좀 이따 이제 끝나고 30분 내에 끝납니다. 그런 게 선생님 아들 혹은 딸 같으면 특목고 보내요, 안 보내요? 딱 그거예요. 그럼 저는 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실 고입은 중요하지 않고요. 관심 별로 없어요. 대입이 중요한 건데 다음 주가 대입 세미나예요. 현재 2025년도 기준 대입 봤을 때 그 데이터들을 계속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내 아들이다 그러면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지 않나. 갈 수 있으면. 일반고의 현실도 알아가고 있고 일반고에서 지금 1학기 끝나고 세특을 어떻게 써주고 동아리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충운고 학생이에요. 동안고 학생이에요. 평촌고 학생이에요. 근데 얘네들 학교에 깔리는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게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고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도 한번 또 봐줘야 돼요. 지금쯤 되면 지금 벌써 썼을걸요. 7월 초에 끝나죠. 고등학교도. 근데 선생님 방학하시기 전에 6월 말쯤 중순쯤 되면요. 세특상 미리 쓰셔갖고 이때까지 한 학기 동안 했던 수행평가 있죠. 그거 다 가져오고 뭐 소감문도 작성할 때도 있어요. 그거 지금 다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진짜. 근데 문제는 너무 선생님 아들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려고 지금 제 생각하면 갔으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딱 그걸 물어보시니까. 근데 변수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촌고 다르고 동안고 다르고 다 달라서 어쨌거나 아직 3학년이 아닌 친구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고등학교 때 아까도 말했지만 생기부를 이제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써주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학교 때 이런 거를 그래도 귀동냥으로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 우리 학원 애들 아직은 플래너 쓴단 말이에요. 억지로 써보고 억지로 그냥 안 하면 혼나고 해서 큰 애들이 동안고 갔을 때하고 그냥 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똑같이 얘기를 해도 그때쯤에 동아리가 제일 결정적인 게 1학년 때 정하거든요. 보통 1학년 때 정하면 2, 3학년 그냥 가는 거예요.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애들 생판 우리 애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농구 동아리 한다. 그럴 수 있죠. 비누방울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가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긴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학습에 관련 동아리 뭐 토론 동아리건 아니면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하는 거를 애가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방송반도 인기가 많은 동아리예요. 방송반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현재 방송반 선배들 휴먼 커넥션, 한국말로 백, 그런 거 형성된 애들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그랬거든요. 신규중학교 방송반 하던 애가 안양외고 간다고 해서 안양외고 데리고 다니면서 안양외고에 방송반 선배 알게 돼가지고 안양외고 방송반 입학하기 전부터 방송반 구경도 하게 되고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알게 되고 제가 소개시키기 전에 얘가 뭐 하는데 그래서 안양외고 갑니다. 한양대학교 지금 미디어학부 졸업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걔도 중학교 1학년 때 봤어요. 그렇게 좀 미리미리 한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중학교 때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애가 조금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생각이 아니라
자소서 같은 글이나 원적 같은 말로 좀 해봤으면 하기 때문에 B가 있어도 의뢰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쉽지 않아요. 네, 대학교 갈 때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것 같아서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여기 YNS 열정과 신념 그든 전 부원장이잖아요.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뭐 이건 저 정규반 어머니들은 뭐 TM 시간에 이런 거 하시는 거 다 아시죠. 3학년들 막 셀프 테스트 있는 거 아시죠. 이거를 1년 내내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그 자소서나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공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느냐. 거기에다가 이건 학원 프로그램인데 얘네들 이런 거. 저희 3학년은 25개에서 50개 늘 때 있어요. 이거 제가 주말 특강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아, 얘 성남외고예요. 아까 얘가 성남외고입니다. 아, 왜 어디? 아, 죄송해요. 지나갔죠. 예, 얘가 성남외고 가는 친구인데 기숙사형학교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가 범계중학교 안양외고인데 얘도 나만에다 넣자. 그게 말이 되지. 그 셀프 테스트 본 거잖아요. 중3 학부모님들은 이거 저희 학원 전생 아실걸요. 이거 애들 시험 매일 올 때마다 보는 거. 자기가 만들어 와야 돼요. 물론 형식적으로 하지만 꼭 그걸 가지고 자소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다 넣어 다. 이 YNS에서 학원 다니면서 했던 걸 왜 제가 넣으라고 했어요. 다 50개 셀프 단어야. 수능외고도.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소서 면접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단어를 외웠어도 어떻게 외웠냐 그런 걸 넣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애가 결국 한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너 열심히 했잖아. 맨날 남아서 여기가 재시험 보는 장소거든요. 재시험 관리.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의 인생의 일부기 때문에 진짜 다 넣는구나. 수백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 어떤 입학처에서 알아요. 자소서를 받아보면 특이하게 어느 학원은 출신인지 알 것 같다는 얘기까지 솔직히 들었어요. 몇 년째 보다 보니까. 최선호 학원도 하겠죠? 셀프 테스트? 모르죠. 작년에 갔던 애인데 얘도 마인드맵, 문법 시간, 독해 시간 하나같이 50개야. 그죠? 개념 정리. 저희 학원 문법 수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법 수업 가지고 막 개념 정리하고 설명하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얘 여자일게 얘예요. 얘 남자일게. 오른쪽에 남자예요. 걔 중국어 경계가하고 여자애 아까 있었죠? 걔도 메타인지. 저희 학원 맨날 메타인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상 찍고 표하고. 결국은 아까 그 정땡땡 최땡땡인데 둘 다 서울대에 오래 붙었습니다. 둘 다 경기외고고요. 서울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내드린데. 그래서 자기가 어느 학원에서 스카에서 뭘 공부했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스토리에 녹여만 낼 수 있어요. 저희가 수능 독해거든요. 수능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는 의대 갔습니다. 수능 연습을 평소에 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국어하다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 공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부했냐,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냐, 과학은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 과목 8개, 9개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과목 얘기를 넣을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넣을 거냐. 그걸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오지만 자소서 과정이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아무리 잘 시켜도 애들이 이걸 안 하니까. 그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진만 보실게요. 애들 데리고 매년 이런 데 좋은 대학 한번 가봐라고 합니다. 갔다 오면 동기부여가 될까봐 참 학원에서 끊임없이 가죠. 끊임없이 그냥 인증장 매년 하나씩입니다. 작년에 안 갔어요. 연대 이후로. 그랬더니 올해 중3 애들이 또 가지요. 시험 끝나고. 근데 7, 8월은 더워서 제가 안 가요. 쪄 죽어요. 가을쯤 갈까 합니다. 그 다음 영어하다 보니까 단어 아닌데 이건 설명 같은 거고요. 탭스, 요번엔 아이탭스라고 또 새로 있어요. 그것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도 상위권자 애들은
한 해에 2번씩 여름 겨울 옷이 보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계속 가요. 중요한 건 이 모든 1년에 2번씩 회차에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저도 봐요. 근데 가장 최근 여름 때 3월 달 거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이때 못 봤어요. 시험 보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호출 와갖고 다시 갔어요. 39,000원 날라갔어요. 어쨌거나 공부하는 애들은 약간 이런 전국형 시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도 안 빼고 있습니다를 강조합니다. 우리 애는 그런 거 없는데? 라는데 아니요. 저희 같이 조그만 학원에도 이런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비전 캠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매년 하는 애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저희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첫째자도 그렇고, 지금 올해만 서울대학교 3명 정도 붙었는데, 저는 서울대 아닙니다. 제가 한이 돼가지고. 여기 학교랑 저희가 MOU가 맺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생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고, 넘어갑시다. 서울대 재학생들 보통은 3, 4학년은 바꾸고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뭐 썸머 캠프, 윈터 캠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대학교 선배들이 꼭 그런 거 아닌데 이왕이면 서울대생들이 샀으면 좋겠어요. 조교 3명이 있으면 3명이 다 서울대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졸업반 말고요. 1, 2학년들만요. 3, 4학년은 제 제자기도 해서 전공 들어가야 돼요. 바빠요. 의대생을 부를 때도 예과 때만 불러요. 본과 들어가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해요. 올 시간도 없지만. 아까 그 친구도 제 앞에서 소주 4병, 4병, 의대 2명인데 8병 먹고 하는데 내년에 못 불러요. 내년에 본과 들어가요. 의대 이번에 휴학하고 있었잖아요. 정권 때문에. 이번에 복학했습니다. 복학하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썸머스쿨 오늘 2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여드리는 썸머학스 캠프입니다. 매년마다. 이때부터 하는 건데요. 기말고사 이제 다음 주에 끝나요. 범계중하고 모락중은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는 다음 주에 끝났는데 보통 애들 이제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7월입니다. 다음 주가. 신나죠? 놀아요. 근데 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주말까지 못 놀고. 근데 그 다음 주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름방학이 상대적으로 좀 짧거든요. 겨울보다. 그냥 7, 8월 다 갈 수가 있어요. 뭔가 작정을 했는데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험 끝났다! 1학기 끝났다! 쫙 노는 분위기 때문에 다시 학습 분위기 돌아오는 게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강압적으로 해놓은 건 맞긴 맞아요. 너 엄마 아빠 출근할 때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일단 안 일어나. 12시 넘어서 일어나. 방학 내내. 밥은 먹었냐? 뭐 알아서 먹었다는데. 보통 새벽까지 핸드폰 쥐고 있다가 엄마 아빠 둘 다 나가시고 나면 오후쯤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학 생활입니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출근하다가 여기 10시까지인데 9시 반쯤 와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왜 출근하다 떨궈놓고 가신대. 그리고 가죠. 그럼 애들은 와서 12시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이방일 수도 있고 앞에 조교가 있어요. 그죠? 나가질 못해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화장실은 저 뒤에 있습니다. 갖다 그건 돼요. 그리고 플래너 때문에 오늘 할 거 뭐 할 거야, 수학, 역사, 세계사 어디 갈 거야, 그거 페이지 수 해가지고 다 플래너 짜고 그걸 체크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점심 먹고 1시 넘어가면요 학원들 있어요. 월화수목금 수학학원, 학원 갔다가 와도 돼요. 저희도 학원이에요. 보통 중등부가 5시부터 수업이에요. 늦으면 7시도 있지만 학원 가고 늦으면 바로 집에 가도 되지만 좀 일찍 끝나야 되면 또 올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10시까지 해도 되죠. 저 10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6시까지지 갔다가 와서 그냥 방학 내내 여기 있는 거예요. 단 일요일은 쉬겠습니다.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 돼서. 의무라고 한 게 최소한 이 시간 중에 그죠? 6시간만큼은 여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여기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5분, 10분 빌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하고요. 조교 선생님이건 저건 간에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잠깐 5분 갔다 오잖아요. 다 핸드폰 꺼내고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핸드폰 관리도 해야 돼요.
다 걷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들어왔으면 당연히 개별 SMS 가죠. 플래너 들어오면 오늘 할 거 다 체크하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상주하니까 중간에 물어봐도 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도 있지만은 다른 과목, 국영수 주요 과목은 애들이 수학, 여기 영어학원이잖아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국어 이거 볼 때 앞에 쪽에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행스럽게도 과외도 하는 애들 왜? 일단 서울대생들이에요. 그리고 졸업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네,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어학원 와서 스카에 가도 돈 끊잖아요. 스카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스카인데 수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일단은 앉아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있고 심지어는 모르는 거 도와주는 조교선생님, 과외선생님이 있고 그렇다고 막 3개사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마요. 그런 다음에 인강 듣는 애 고등학생들 많아요. 방학 숙제 많아요. 근데 또 인강 듣는다고 하면요. 여기 앉아있고 거기 앉아있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창 내리면 다른 거 나와요. 아시죠? 아세요? 되게 뭐 열심히 하는데 안 아시잖아요. 창 얘기해놓고 그거 앞에 누가 없이 하라고 하면요. 물론 저희 아들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거 하게끔 해요. 근데 그거 관리 감독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후 집에 갈 때 가방 세고 시간 내니까 갈게요가 아니라 줄 서서 저기 끝나는 대로 와서 오늘 한 거 제대로 했는지 조교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커멘트 받고 이 내용이 애가 집에 가면 그날 당일날 어머님 카톡으로 옵니다. 단순히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해갖고 숙제 이게 다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게 관리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시면 10시가 이제 똑같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는 것 때문에 썸머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윈터만 했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썸머도 해달라고 하셔서 썸머 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처음에 윈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플래너 같은 거 저희 재원생들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인데 여기 스프링 노트로 해서 매일 하나에 한 페이지 적어야 돼요. 카톡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관리해주고 보는데 하다못해 여름방학 때 책 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견 가게 있잖아요. 저희 쪽으로 오는 친구들은 제가 한 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소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애들 읽은 게 많이 있겠지만 그죠? 가까운 데 안산에 가면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아세요? 디미고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생기부에 책 권수를 점수로 줍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최소 15권 이상, 2학년 때 예를 들면 15권 이상, 3학년 때 15권 이상 그래야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 그러시죠. 봤더니 1학년 때는 10권이고 2학년은 20권이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감점 안 되나요? 아니요. 감점 됩니다. 한 학년당 최소 15권, 뭐 20권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생기부 한번 보시겠어요? 학년에 15권이 적혀 있나요? 요새 그 저자하고 제목만 적게 돼 있잖아요. 있나요? 빈칸도 허드루합니다. 1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중3 벌써 됐어요. 예를 들면 면접관, 입학사정관 3명을 만나야 돼요. 학창시절에 거기에 관련 책을 뭐 읽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많죠. 자사고는 그걸 적게 합니다. 용지가 하나 따로 있어서 최소 3권 적게 해요. 그럼 이 3권도 자기가 인상 깊었던 책이라고 돼 있어도 이거 그냥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두 권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양자물리학 쪽에 관심은 그거에 대한 책을 써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애들이 너무 순진해서 가장 감명 깊게 3개 그냥 써온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진로하고 연계성이 없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여기는 썸머 캠프 한 애들은 한 번씩 쓰게 돼 있어요. 진짜 아까 보셨죠? 이렇게 써서 내야 되는데 이경각 쪽의 애들은 저는 3권 이상 갖고 한 권 갖고 안 됩니다.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아무리 못해도 3권 5권 이상 읽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그럼 이제 싫어하죠. 그걸 다 언제 읽어요? 근데 소설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스토리니까. 근데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은요. 전부 다 읽지 않을 필요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10권이지 어떻게 보면 주말에 10권 읽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겐 AI가 있잖아요. 발췌록으로 읽어도 됩니다.
잘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AI건 남들이 해준 거건 그게 내 거화 시켜서 하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책의 중요한 부분, 그 지식, 이론, 어떤 학자 그런 것들을 쭉 축적해 가는데 내가 어떤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왜 이 학교에 왔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땡땡땡 교수가 여기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자소서 면접 때 보면요. 그런 왜 금지 문구 있잖아요. 친인척, 아빠가 삼성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만 예를 들면 해외 경험이 있던 애들. 그 옛날에 그랬어요. 미국, 영국, 유럽 쪽은 좀 비싼 나라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안 되고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쪽은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그죠? 뭐 골프 안 되잖아요. 승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금기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이 문구나 이걸 글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급해 된 거지. 아까 그 스페인 친구요. 스페인 얘기 못 보셨죠? 그죠? 그 건축학 한다는 스페인이라고 안 써져. 근데 읽어보시면 얘 약간 외국에 나갔던 티 나요? 안 나요? 누구 다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거기 써놨을 텐데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마지막에. 티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게 아무리 설명회를 다녀봐도 참 애매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니까. 여기까지는 돼. 이 단어는 안 돼. 이 단어를 치환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소서 1500자 하룻밤에도 쓰겠지만 인터넷에서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일로 와서 썸머스쿨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책을 많이 읽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10분 내에 끝납니다. 자소서 프로그램입니다. 최소 6번인데요. 6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수토반이고 이거 6번이 꼭 수업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요. 자소서에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라도 답변을 못하면 감점이 되잖아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 주 테마는요. 지원 동기예요. 그것도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치과의사가 되고 싶으면 치과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2분 이상. 그럼 초안이 필요하겠죠. 왜 대본 같은 거. 그게 자소서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일주일 가요. 그 다음 학교 때문에 가요. 아직도 저는 안양 갈지 과천 갈지 헷갈려요. 두 개 다 쓰세요. 해도 되잖아요. 수시 6개인데 뭐. 고대 갈지 연대 갈지 헷갈려요. 두 개 다 쓰시면 돼요. 대신 각각에 맞춰서 써놓긴 해놔야 돼요. 내가 왜 과천을 가려고 하는지, 내가 왜 안양을 가려고 하는지. 그죠? 그것만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기주도 학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한 얘기요. 방법 써야 돼요. 공방법. 오늘 오셨으니까 팁 드릴게요. 공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하루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500자 안에. 그것도 인성 400자 빼면 1100자입니다. 독이 빼면 한 7, 800자 돼요. 많아야 3가지, 4가지 방법밖에 못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방법 중에 정말 많간 골라서 2, 3개, 3, 4개요. 과목 갈게요. 학교에 8과목, 7과목 정도 있나요? 5과목 이상 있죠? 5과목 국영수 과사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소서에? 설명 그냥 언급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나열하다가.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샘플 같은 거 보시면 그중에 2과목, 3과목이에요. 맞죠? 뭘 취하고 뭘 버린다고 하나? 그것도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 취했으면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수학만큼은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거 4줄은 써야 돼요. 3줄은 써야 돼요. 그거 밸런싱 맞추는 거 하룻밤에 되는 건 절대 저는 못해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2, 3주 또 걸려요. 마지막 나눈 학교 있죠. 400자. 거기 뭐죠? 인성이요. 특히 꼭 그런 거 아닌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면접 볼 때도 인성을 조금 더 깊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 어른들도 그런데 10대 남자애 여자애들 수백 명이 집 떠나서 미성년자가 수백 명이 집단 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다고 400자의 사람 인성이 필터링 되지는 않는데
그걸 좀 보시는 분들이 기숙사형 학교들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건 좀 답변을 잘 준비해놔라. 그렇게 따지면 안양과천은 기숙사가 없으니까 인성 면접 되게 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100만 원 주면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교 이런 거 전형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제가 50명 100명을 못 한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AI는 하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아이랑 저희랑 해야 돼. 저랑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또 몇 주 가요. 그러다 보면 6회차가 끝나면 수업이 끝난 줄 아세요. 엄마 아빠들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6번 만에. 그럼 10명의 애들이 이번에 한다고 치면 10명 중에 6번 만에 이걸 딱딱딱딱 7, 8대 해온 애들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아야 1명.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0년, 여긴 13년째지만 6번 한다고 해놓고 6번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매년 꿈을 꿉니다. 제발 6번에 쓰자. 나도 주말 좀 갖자. 원래 입시한 선생님들은 1년 계획 중에 전반부는 좀 쉬죠. 저는 좀 솔직히 재원생활 좀 쉬었어요. 네. 후반부는요. 언제까지 못 쉬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쉽니다. 제발 올해는 24일 전에 면접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6일 날 작년에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찜찜해. 아무튼 6회차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것도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양식은 우리나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하는 특목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일부 자사고입니다. 외고 국정은 아닌데 자사고는 솔직히 자자가 스스로 자자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많습니다. 책 3권 내고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소리 양식에.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1500자 이내에 쓰는 건데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줌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써요. 아이쿠. 왜냐하면 요새 애들을 오지 않게 하고 어우 되게 많다. 여기 넘버링 보셨어요? 1, 2, 3, 4 우리 그거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네. 아까 뭐였어요? 자 멈출게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 와서 하는 게 6번이 기본이에요. 그죠? 그건 저랑 만나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 또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이 쓰면서 그때그때 수정할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차 타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싫어요. 줌으로 들어와. 줌이라고 아시죠? 네. 역시 코로나 인간이 확실히 발전되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거기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집에서 여기만 이렇게 있고 할 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 가장 먼저 할 게 이렇게 자소서를 미리 쓰는데 100% 자소는 안 나옵니다. 100% 자소 언제 나오죠? 12월 중순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1차가 저기 붙어야 되잖아요. 자소서는요. 12월 초라고 할게요. 그때 1차를 지원해요. 그럼 그게 붙으면 중순쯤 되잖아요. 그때 자소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자사고는 처음부터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고 그러니까 1차가 떨어지면 자소서도 낼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그때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름방학 특강 이거 저희랑 해가지고 6회차 했는데 왜 완성본이 이게 안 나와요? 그럼요. 12월 중순쯤 나옵니다. 최종본은. 왜냐하면 그게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통 집어넣거든요. 일부 자사고는 내야 됩니다. 출력해서. 근데 5시건 밤 12시건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예를 들면 밤 12시 00시가 되면 이제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시 55분인데 대입 보는 애가 저쪽 리즈쌤 방이나 여기 앉아가지고 선생님 여기에 뭐뭐 조차가 나올까요? 조차도가 나올까요? 그거 이름절 맞추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최종본은 그날 밤 12시에 나옵니다. 마감에. 대신 제가 목표하는 거는 한 60, 70% 정도의 얼개 그거는 7, 8월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본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데 가서 하셔갖고 뭐 2달 동안 했다 뭐 써온 게 있으면 그거 다 바뀌어요. 네. 제 것도 다 바뀌어요.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혹은 5시 마감이죠 보통 고입은. 그때까지 다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친구죠. 근데 애들이 처음에 이 친구에서 이렇게 써왔거든요. 저랑 여름에 쓴 게 이런 게 초안이에요.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뭐 게임하고 경영 이렇게 다국적 기업 그래도 얼개가 돼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제출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장지원, 말해도 되는구나. 장지원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는 이만큼만 요번에 써왔어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 없을 수도 생각 못할 수도 많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책도 들어가야 되고요. 시켜야 돼요. 숙제로. 뭐 또 더해라 더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참고로 아빠가 그 회사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경영 쪽에 관심 글로 된 건데 아까 그 밥 먹던 애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갔고요. 과에서 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외고 전교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이었어요. 부학생회장을 1학년 때 하죠 보통. 학생회장 2학년 때예요. 이 친구는 하늘고요. 아까 25명 뽑는데 아세요? 네. 대한여행 친구인데 한번 살짝만 보세요. 얘가 공부한 게 중학교 때부터 란셋 기사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의학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논문 읽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 6월 달이잖아요. 이 전에 했던 거예요. 저 만나기 전에. 얘 거 풀 거는 나중에 뭐.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소서 보면서 이 정도까지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뒤에 넣어드렸습니다. 그죠? 이 친구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면접만 이건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요. 중3은 좀 시험을 일찍 봐요. 그래서 11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러면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 정도 있죠. 그때 이거 몰빵합니다. 보통의 일반 고관 애들은 그때가 노는 때예요. 12월 달 방학 앞두고 졸업 기념사진 찍고 뭐하고 추억거리 만들어야 돼요. 한 달 내내. 수업도 파행적일 수 있어요. 맨날 영화 틀어줘요. 일반고는 그래요. 일반 애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4주를.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때 만약에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할걸요 애들. 근데 이제 특목고 애들은 다르죠. 반에 있는 한두 명 애들은. 이때가 미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열일 제쳐놓고 하다못해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다 끊고 이거 한대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할 때 뭐 샘플부터 보시면 1대1부터 좀 가는 게 있고요. 왜 3대1인지 아시죠? 입학사정관이 보통은 3명이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중에 2분은 그 학교 관계자, 1분은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 해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명이 보통 봅니다. 자사고는 아니에요. 자사고는 훨씬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거 하는데 처음에는 1대1도 저랑 하다가 저 말고 다른 여기가 학원이잖아요. 다른 선생님이랑 1대1로 가는데 저하고는 말 잘해요. 몇 달 봤다고. 엄마 아빠랑 잘해요. 학교 친구들이랑 잘해요. 그런데 저 방 문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딱 부르는 아줌마가 있다. 아저씨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도 일단 굳어요. 그 다음 좀 더 심해요. 혼자 들어가거든요. 우리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 남자애들이 문 열고 보면 아줌마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앉으래요. 그 안에서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면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엄마랑 얘기할 때, 집에서 거실에서 연습했을 때, 학교에서 모여서 친구랑 했을 때, 저랑 했을 때 정말 잘해요. 딸딸딸 외웠어요. 근데 왜 못하냐고.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그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하고 아까 그 첫 제자처럼 쌤 아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더 말 잘해요.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좀 많이 힘듭니다. 심지어는 저는 안 되면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이게 영상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보는 애들은 크리스마스 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2004번입니다. 자기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거나 서울대 붙었습니다. 아까 그 친구도 저한테 왔잖아요. 서울대 영어교육과 영어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 친구인데 붙었어요. 자, 졸업 영상. 얘는 교복을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상 플레이 중에서 마이너스
자소서 준비 같은 경우에도 여름방학부터 일찍 시작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 오해 선생님 한 분께서 저희 1대1 강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나에게 맞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켜서 하느라고 지금 떨립니다.